여기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국에 독일의 교수가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할 때 이 교수는 믿기 힘든 놀라운 경험을 통해 한국은 반드시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폐허가 된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한국에서 희망을 보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한국을 믿어줬던 독일 교수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헨리 슈타인이라고 해요. 현재 독일의 훔볼트 대학교에서 동양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 한국 전쟁 직후 방문했던 한국에서 느꼈던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꼭 방문하겠다고 결심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고 배움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젊은 교수였어요. 그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전쟁 후에 폐허와 절망으로 가득 찬 나라라고 했어요. 그들은 한국을 부서진 건물과 슬픔만 있을 뿐 아름다운 것은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묘사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을 가야 한다는 제 생각을 흔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직접 진실을 봐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죠. 이 우울한 이야기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을 막지 못한다고 것을 느꼈어요. 역사에 관한 몇 권의 책들과 제 생각을 모두 적을 노트를 가방에 챙겼어요. 가방에 물건을 넣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모든 소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보고 배우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독일을 떠날 때 저는 긴장과 희망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될까? 한국이 정말 이야기들처럼 폐허만 있을까? 아니면 전쟁의 상처 아래 숨겨진 생명과 힘의 흔적이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곧 만나게 될 거리와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긴 비행 동안 저는 제 자신의 삶과 호기심의 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자신만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책이나 강의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국의 진짜 면모를 마침내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부터 긴 여행 시간까지 많은 도전을 거쳐야만 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도전과 함께 제 결심은 더 강해졌어요. 마침내 한국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폭발하는 것을 느꼈던 것을 기억해요. 공기는 달랐어요. 익숙하지 않은 향기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로웠고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첫 느낌은 신기했어요. 옛것과 새것의 혼합에 매료되었어요. 일부 건물들은 과거 전쟁의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또 많은 거리들은 재건되어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로 활기차게 북적였죠. 저는 작은 가로등 아래에서 공부하는 밝은 눈을 가진 어린 아이들과 이웃들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노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한국에는 단지 폐허와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것이 있다고 느끼게 했어요. 저는 현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삶, 꿈, 그리고 전쟁과 이후의 경험에 대해 물었어요. 대화는 마치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창문 같았어요. 그들은 저를 놀라게 하는 부드러운 힘으로 말했어요. 그들의 말은 고통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또한 결심과 작은 승리의 기쁨도 함께 전했어요. 저는 만나는 모든 한국 사람의 말을 스승님이 말씀처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첫날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을 크게 뜬 채로 저는 이 땅과 강력한 연결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제 안락한 삶을 떠나 한국으로 떠나온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치 단순히 나라를 가로지르는 여행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탐험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어요. 걸음마다 새롭고 놀라운 풍경을 보여주었어요. 끝없는 폐허와 절망 대신
저는 작은 희망과 에너지의 불꽃으로 가득 찬 나라를 보았어요. 일부 장소들이 아직도 전쟁의 어려움에서 오는 상처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공기는 결심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했어요. 분주한 도시 거리를 지나며 저는 오래된 건물들이 새로운 건물들과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전쟁의 흔적이 일부 장소에서 여전히 보였지만 어디에나 활기찬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작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들이 뛰어다니며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밝고 장난스러운 장면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삶의 희망은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주변 한국 사람들과 서투른 대화를 시작했어요. 작은 시장에서 친절한 가게 주인을 만났어요. 그는 전쟁 후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의 미소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인간의 강한 정신력이 보여주는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분주한 노점상이든 벤치에 앉아있는 연로한 노인이든 제가 나눈 모든 대화는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정신력을 느끼게 해주었죠. 저녁의 풍경도 기억나요. 저는 좁은 골목을 걷고 있었고 어둠이 내려지자 거리에 작은 가로등들이 드문드문 켜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저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조용히 웃고 있는 가족을 보았어요. 부드러운 빛과 그들의 다정한 미소는 과거의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밝은 미래의 약속을 본 것 같았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조에 놀랐어요. 저는 작은 집들의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들, 전쟁 속 어려움과 승리를 말해주는 그림들을 보았어요. 그 사진들은 비록 색발했지만 전쟁을 극복하면 배운 교훈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건물 측면의 벽화들을 보았는데 각각은 생명, 사랑, 희망을 축하하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넘쳐났어요. 마치 벽 자체가 회복력과 갱신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또한 많은 시간을 작은 찻집에서 보냈는데 그곳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남자는 전쟁 후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 모여 집뿐만 아니라 마음도 재건하는데 서로 도왔는지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젊은 여성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는 꿈을 공유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모든 말들은 저를 이 땅과 더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분주한 거리와 조용한 골목을 걸으며 저는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고통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회복력과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더 관찰할수록 저는 희망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더 깨달았어요.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낯선 사람의 미소, 또는 추운 저녁의 등불의 따뜻한 빛. 저는 제가 단지 한국의 상황을 구경하러 온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신 저는 천천히 이 놀라운 나라의 진행 중인 여정의 일부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곳은 강인함, 단결, 그리고 힘에 대한 교훈을 제공했어요. 옛 전통과 새로운 꿈의 활기찬 혼합은 마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같았고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조용한 마을을 탐험하던 중 저는 제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꾼 비밀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저는 금속 활자 인쇄에 대해 배웠는데 이 발견은 저를 놀라게 했고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 시각을 재형성했어요. 저는 위대한 발명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국 자체의 혁신적인 발전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청주의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전시물을 보았어요. 오래된 책과 유물로 가득 찬 단순한 방에서 저는 금속 활자 인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발견했어요. 그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훌륭했어요. 책의 모든 글자마다 새로운 조각을 조각하는 대신 한국의 사람들은 각 문자에 대한 작은 금속 조각을 만들었어요. 이 조각들은 책의 많은 복사본을 인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배열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기술이 그렇게 오래전에 발명되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사실 유명한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인쇄되었는데 이는 유럽에 잘 알려진 인쇄기보다 훨씬 이전이었어요. 거기 서서 제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숙련된 장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작은 금속 글자들을 배열하는 분주한 작업장을 상상했어요. 각 글자는 잉크가 닿았을 때 모든 단어가 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오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작업자들의 분주한 손을 볼 수 있었는데 각 움직임은 정확하고 목적이 가득했어요. 오래전에 그들이 한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했어요. 저는 마치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던 지식의 비밀 보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저는 박물관 안내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 발명품이 단지 책을 인쇄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방법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금속 활자가 사용되기 전에는 책을 만드는 것이 느리고 비쌌어요. 이제 이 놀라운 기술로 아이디어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그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각각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가 이 발명을 가능하게 한 초기 혁신가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과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발견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창의성과 혁신이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불을 밝히는 불꽃, 학습과 변화의 여정을 점화시키는 불꽃에 비유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래된 방식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의 긴 역사에 있는 많은 숨겨진 보물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금속 활자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저는 더 흥미로워졌어요. 저는 이 발명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책은 더 쉽게 생산되었고 아이디어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책을 인쇄하는 단순한 행위는 교육과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변모했어요. 저는 이 발명이 어떻게 더 정보를 잘 알고 사려 깊은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결단력과 영리한 사고가 어떻게 큰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였어요. 저는 그 박물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모든 설명을 읽고 모든 유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각 조각은 투쟁, 독창성, 그리고 희망에 대한 자체 이야기를 전했어요. 저는 마치 숨겨진 역사의 장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으로 박물관을 떠났어요. 그것은 놀라웠던 만큼 흥미진진한 장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비밀로 가득 찬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들을 목격하기 위해 여기 있게 된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저는 역사가 단지 날짜와 사건의 모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창의성과 회복력으로 짜여진 활기찬 테피스트리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금속 활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고 모든 나라가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한국에서의 제 모험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었고 저는 이 놀라운 땅이 가진 다른 비밀들을 보게 되기를 열망했어요.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한 것은 한글이었어요. 저는 한글이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국의 알파벳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항상 문자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글을 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글을 이해하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마치 한국의 가장 위대한 비밀 중 하나를 발견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글에 대한 아름다운 전시가 있는 작은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그 방은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인 글자,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들은 명확하고 대담하게 그려져 있었고 각각은 자신만의 모양과 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세종대왕이 부유하거나 고학력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설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언어가 이해하기 쉽고 공유하기 쉬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생각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복잡한 한자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했고 누군가가 학습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센터를 걸으면서 저는 안내원이 한글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는 한글이 있기 전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옛 문자 체계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글자의 모양이 단어의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단순하고 논리적인 언어를 만들고 싶었대요. 저는 왕이 궁전에 앉아서 각 글자를 깊은 생각과 관심으로 조심스럽게 그리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마치 그가 모든 사람에게 학습과 자유의 미래를 열어줄 도구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글로 쓰여진 오래된 문서의 예시들을 오랫동안 보았어요. 각 페이지는 한때 어려운 문자들의 장벽 뒤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 시, 그리고 교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글이 사람들이 아이디어, 꿈, 그리고 일상적인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각 글자의 명확한 선과 곡선은 페이지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모든 사람들을 삶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과 강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저는 한글이 단지 글자의 집합이 아니라 희망과 평등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의 창제는 많은 해 동안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저는 세종대왕의 선물이 글을 쓰는 도구 이상의 겉마음과 생각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스로 한글로 몇 가지 간단한 단어를 써보기도 했어요. 붓과 종이를 들고 저는 조심스럽게 글자의 모양을 따라 그렸어요. 저는 아름답고 실용적인 한국 역사의 일부와 연결되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마치 수백 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져 온 비밀을 과거와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문화센터를 떠나면서 저는 한글이 어떻게 한국을 변화시켰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현지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쓸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과 기쁨을 보았어요. 저는 한글이 기적, 디자인, 사려 깊음, 그리고 연민의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관심을 받고 공유될 때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그날 저는 세종대왕의 천재성과 한글의 아름다운 단순함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가지고 떠났어요. 저는 언어의 힘이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에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한글은 희망, 학습,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밝은 미래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저는 나라의 모든 구석에서 교육의 진정한 힘과 강한 회복력의 정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큰 결심으로 공부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에 환영받았어요. 학습이 단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조용한 마을의 작은 학교들과 분주한 도시의 현대적인 교실들을 보았어요. 각 장소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자체 이야기를 전했어요. 어느 밝은 아침, 저는 평화로운 동네에 자리 잡은 지역 학교를 방문했어요. 저는 간단한 책상에 열렬한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과 희망으로 빛났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닌 선생님은 각 학생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명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수학, 과학,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볼 수 있었어요. 마치 모든 수업이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작은 단계인 것 같았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어린 소녀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에너지 넘치는 한 소녀는 자신을 다른 세계와 시간으로 데려가는 책 읽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공유했어요. 그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큰 꿈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교육이 단지 사실을 배우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가능성의 세계로 가는 문이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또한 전통적인 요소와 섞인 현대적인 건물이 있는 활기찬 도심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한 동네에서 저는 밤늦게까지 열려있는 많은 독서실을 보았어요. 저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면서 공공 독서실의 창문에서 나오는 작은 빛을 발견한 것을 기억해요. 호기심에 저는 다가가서 교과서와 노트와 함께 테이블 주위에 모인 학생 그룹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집중력은 강렬했고 방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결심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거의 그들의 꿈의 에너지가 공기를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면서 저는 교육이 모든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가족들은 뉴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작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주위에 모였어요. 지역 시장에서 저는 사람들이 농업 기술부터 건강 관리까지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조언을 공유하는 것을 들었어요. 진정한 단결과 희망의 감각이 있었어요. 저는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이 더 나은 삶의 열쇠라고 믿었다는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이웃들이 서로 숙제를 도와주고 과거의 어려움 후에 새로운 학교를 짓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모인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책의 줄과 편안한 독서 공간으로 가득 찬 조용한 곳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긴 역사와 일어나고 있는 현대적인 변화들에 대해 읽으며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도서관은 단지 책이 있는 건물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지식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제가 넘긴 모든 페이지는 한국 사람들의 꿈과 도전을 극복하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 조금 더 알려주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이 학습과 회복력의 정신에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제가 더 많이 관찰할수록 저는 교육이 삶을 바꾸는 도구라는 것을 더 이해했어요. 그것은 단지 읽거나 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을 불어넣고 미래를 마주할 힘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교육이 어떻게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되도록 도와주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힘을 주는지 보았어요. 모든 대화, 모든 공유된 미소, 그리고 모든 공부의 순간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더라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욕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켰어요. 한국 사람들의 교육의 힘과 회복력 있는 정신은 저를 경외감과 희망으로 가득 채웠어요. 교육이 모든 진보의 기초이며 열심히 일하고 결심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분명해졌어요. 이 여정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지식의 빛과 단결된 지역사회의 힘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제 한국 여행이 마지막 날들에 다다르면서 저는 다양한 감정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모험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희망, 우정,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의 정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떠났어요. 저는 한국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켰는지 진정으로 깨달은 순간을 기억해요. 저는 작은 공원에 앉아서 가족들이 조용한 저녁을 즐기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사라져가는 빛 속에서 웃음을 지으며 놀았고 노인들은 근처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마치 놀라움으로 가득 찬 책의 새로운 장 같았어요. 저는 과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회복력과 친절함은 쌀쌀한 밤의 따뜻한 담요 같았어요. 저는 전쟁의 오래된 상처들에 압도되었던 첫날들을 기억했어요. 이제 그 기억들은 학습하고 창조하고 삶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지역사회의 활기찬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 변화는 믿을 수 없었고 저는 그것을 목격하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저는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각 대화는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분주한 거리 카페에서 학생들 그룹과 함께 앉았어요. 그들은 엔지니어, 의사, 예술가가 되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눈은 결심으로 반짝였고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더 밝은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한 학생은 작은 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그녀의 꿈에 더 가깝게 느끼도록 도와주었는지 공유했어요.
교육이 어떻게 그들의 발전의 중심이 되었는지 보는 것은 영감을 주었어요. 나중에 저는 가족들이 문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저는 전통 춤을 보고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들었어요. 음악의 리듬과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저에게 단결의 힘을 상기시켰어요. 저는 마치 미래를 포용하면서 과거를 존중하는 웅장한 축하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모든 걸음과 모든 음표는 우정과 발전의 약속을 메아리 쳤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도시의 현대적인 부분조차도 전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마천루와 디지털 광고판은 오래되고 아름답게 그려진 벽화들과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 이미지들은 역사, 예술,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저는 종종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묘사한 벽화를 감상하기 위해 멈추곤 했는데 그들의 얼굴은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역할을 하는 미래의 그림이었어요. 저녁에는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과 야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작은 식사를 나누고 간단한 농담에 웃으며 서로의 삶에 대해 배우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러한 연결의 순간들은 제가 교실에서 배운 어떤 수업만큼이나 소중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진정한 우정과 이해가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행의 끝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의론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시작한 것이 경이로움, 학습, 그리고 진심 어린 연결로 가득 찬 경험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교육의 힘, 지역사회의 강인함, 그리고 회복력의 아름다움을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삶에서 희망과 우정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제 마음의 약속을 담고 한국을 떠났어요. 이 이야기들을 고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기 사람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모든 국가가 자신만의 독특한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단결하고 미래를 믿는다면 어떤 나라도 과거를 극복하고 밝게 빛날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제 모험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열면 희망, 우정,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한글의 과학적 원리, 금속 활자의 혁신성, 배움을 향한 열정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으로 비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온 지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